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들리시죠? 예, 예, 어디 궁금하세요? 같이 좀 볼게요. 예. 면목 현대 아파트하고요. 예, 그리고 그 양재동 노블하우스 하고요. 예. 상봉동에 있는 중화 한신이요. 아, 뭐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제가 매도를 했는데 지금 매수를 못 하고 있어 갖고요. 아, 예, 예, 예. 예. 지금 매도를 했는데 매수를 못했다라는 거는 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는 다 매도하고 예. 이 세 가지를 지금 매수 희망하신다라는 건가요? 예. 아, 알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요. 예. 하나하나씩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오늘 막 제가 인사말에 말씀을 드렸는데 햇볕 좀 보셨어요? 예, 예. 햇빛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잘하셨습니다. 예. 전화도 잘 주셨고요. 제가 아주 시원하게 답변 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은 문제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주택을 매도를 하셨는데 네. 이제 뭘 살까 고민하시는 거군요. 네. 매도 후에 그러면 거주주택을 구하시는 거네요? 우선은 네. 집을 못 구해갖고 전세를 계약했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전세 우선 조금 살고, 네. 예, 좀 바로 사야 될 것 같아갖고요. 아, 네. 일단 상황상 지금은 전세 거주하고 계시는데 추후에는 매수하시는 집으로 이제 들어가실 의향이 있으신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기 상봉역 있는 데하고 중화 한신 아파트하고 예. 여기 면목동의 면목 현대 아파트를 보시고 뚝 떨어져서 뭐 이 근처가 아니고 양재동에 예. 있는 걸 보셨어요. 네. 뭐 어떻게 생활 반경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 반경은 그쪽까지도 교통이 괜찮을 것 같아갖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얼핏 들어보니까 금액으로 그냥 딱 보신 것 같은데, 그죠? 예, 맞아요. 아, 네. 좋습니다. 한번 보죠, 뭐. 일단 먼저 중랑구 거 먼저 볼게요. 네네. 지금 고민은 중랑구하고, 자, 어떻게 보면 중랑대 서초인데, 그죠? 네. 딱 보기 어디가 좋으실 것 같아요? 서초요. 서초가 좋을 것 같죠? 예. 한번 볼게요. 일단, 상봉역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이제 중화 한신 아파트잖아요. 네.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세대수도 1000세대가, 뭐 두 아파트 다 1000세대는 넘어가는, 면목 현대는 한 600세대 되는 건가요? 네. 이 세대수가 좀 얘 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한신 아파트가 굉장히 좀 대규모의 단지형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네. 아파트고, 요 면목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글쎄요, 강남에 조금 더 가까워서 그럴까? 조금 지은 지는 현대 아파트가 조금 더 오래됐어요. 네. 뭐 얼마 차이는 안 난다지만 90년대 지었지만 얘는 9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일단 금액적으로 보시면 지금 평형대는 몇 평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32평이요. 30평대를 보고 계시는 거네요. 예. 일단 30평대를 보시는 건데 얘네들은 지금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가 금액이 조금 더 비싸겠죠. 아무래도 조금 더 새 거에 뭐 더블 역세권에 있으니까요. 네. 얘는 얼마죠? 지금 6억 제가 알고 있었을 가격은 6억 정도였었거든요. 6억 초반대에서 네. 중반까지 있어요. 6억 초반에서 중반까지 걸쳐 있군요. 네. 그러면 한 6억 1천에서 6억 5천 사이에 이제 뭐 호수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요. 네. 우리 면목 현대 아파트는 어떨까요? 걔도 6억 초반에서 네. 걔는 한 3천까지 걸쳐 있어요.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6억 정도의 돈을 쥐고 이제 새 아파트를 보신 거고, 그죠? 네. 좋습니다. 이 아파트들을 보면은요,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이 아파트들의 특징을 먼저 보고, 중랑구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네. 우리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바로 붙어 있으면서 뭐 상봉역을 이용해서 7호선이라든가 또 이제 도심 쪽으로도 뭐 경의중앙선 타고 또 이용할 수도 있고 하는 쪽이고,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7호선 라인에 뭐 조금 걸어야 된다고 하지만 불과 한 5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으니까 둘 다 이제 역세권 아파트로 이루어진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랑구를 택하는 이유가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서울 지역에서도 주택 가격이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니에요. 왜 그런 거 하니? 주변에 그렇게 보면은 일자리가, 업무 단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예. 지역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이쪽 도심 쪽이라든가 이쪽 아래쪽 강남 쪽으로의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붙으면 붙을수록 집값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아무래도 좀 편하게 교통도 편리하고 평지에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를 찾아서 중랑구 쪽으로 많이 오시는 거거든요. 네. 즉 실거주 세력들이 실거주 수요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이 이제 중랑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투자성하고 거주의 편의를 놓고 봤을 때 이왕이면 거주 편의를 좀 더 목적을 둔 분들이 무게 중심을 그쪽으로 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아파트예요. 네. 그 지역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보통 우리 서울 지역의 아파트들이요. 2012년에서 2013년 정도 사이에 이제 바닥 다지기를 했어요. 네. 가격이 쭉 빠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후로 이제 금액들이 상승을 했는데 이 두 아파트 모두 한신 아파트가 됐건 현대 아파트가 됐건 이때 가격을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정도 전후반이었거든요. 맞아요. 이 30평대 아파트들이.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6억대 중반, 뭐 초반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가격이니까 예. 얘네들도 거의 2배가 오른 거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전세 금액도 같이 올라와 줬거든요. 예. 왜냐하면 실거주 세력들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전세금이 올라가면서 매가가 떠밀려져 가는 형상을 띠고 올라왔던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뭐 가격이 꾸준히 전세금 상승에 통해서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대출에 대한 규제, 뭐 이런 정부의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9억 이하, 특히나 이제 6억 이하 아파트들의 많은 자금들이 좀 쏠렸죠. 그래서 네. 이제 쏠림 현상으로 해서 최근에 또 좀 많이 올라왔고, 자 그래서 2배 정도의 가격이 뛰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네. 문제는 얘네들이 추가 상승을 더 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게.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어진 지 24년 차 되는 아파트고요. 예.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어진 지 27년 차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예. 2배가량의 가격이 올라왔는데 향후에 지금은 현재 24년, 27년, 즉 아파트로 치면 상당히 노후돼 있는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네. 그렇다고 재건축도 또 아닌 거고. 재건축이 그래서 제가 네, 재건축 되려고 해도 앞으로 먼 거고요. 한 20년 후의 얘기고요. 아. 다 뭐 진행돼서 뭐 입주한다고 해도 그렇지 예. 않고 사업성만을 따진다고 해도 한신 아파트 경우는 제가 알기로 350%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용적률이 두 아파트 조차가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아파트 가격들, 즉 일반 분양 아파트들의 가격이 높이 책정되기도 좀 힘들고 네.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그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은 좀 번외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렇다고 보면 향후에 오를 수 있는 폭이 경기가 다시 그러니까 부동산은 항상 순환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다시 또 나빠졌다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좋은 시절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이제 조정기로 네. 접어들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나이들을 좀 많이 먹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금 새로운 좋은 경기가 호시절이 오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아파트는 나이가 더 먹어 들어가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가 뭐 개발 호재들이 그렇게 많고 뭐 업무 단지가 들어설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래성으로 그러니까 거주 편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파트 단지형 아파트의 대규모 아파트니까 괜찮다라고 보여지지만 거기에 또 역세권으로 그런데 이제 비교를 아까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노블하우스하고 또 했잖아요. 네. 그러면 걔네들이 비교 우위에 있으면 당연히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좀 걔보다는 좀 밀리게 되는 거겠죠. 네. 노블하우스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걔는 어떤가?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랑구하고 서초구를 이제 비교하시는 건데요. 예. 우리 노블하우스 같은 경우는 노블하우스 찾기도 힘들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찾으셨나 참 대단하신 것 같고요. 보시면 양재 시민의 숲역 앞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죠? 예, 바로 앞에 있어요. 네. 뭐 정확하게 뭐 하여튼 양재시 이쪽 어디쯤에 있는 아파트예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 2번 출구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아파트가 되는데 네. 말이 아파트지 5층짜리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네, 뭐 당연히 5층 이상은 아파트로 분류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좀 예. 지역적인 특색을 보려면 좀 서초구를 좀 크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 지금 양재 시민의 숲역 앞에 있는 건데 지금 서초구 관할에 있는 거죠. 서초구잖아요. 행정자치구역상. 네.
서초구 하면은 이쪽 한강변으로 해서 아파트들 뭐 그냥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반포, 뭐 신반포, 구반포 해서 그냥 아파트,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을 그냥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대단한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곳이고요. 아래쪽으로 보면 또 이제 방배동 쪽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배동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또 굉장히 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빌라와 아파트가 반반 섞여 있었다고는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방배동 같은 경우는 주택들이 또 재건축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파트화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서초구는 아파트의 밀집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 지역인데 반해서 우리 양재동 같은 경우는 참 희한해요. 서초구 양재동인데 양재동에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그죠? 예, 빌라만. 양재동의 아파트는 이쪽에 몰려 있는 아파트, 요 아파트가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여기 우성 아파트 있죠. 네. 양재 우성 아파트 빼고는 뭐 양재동에 단지형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그런 것들은 없어요. 왜 없어요? 글쎄 왜 없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쪽 지역 자체가 서울의 관문이잖아요. 네. 이쪽 경기도 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서울을 들어오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도 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숲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우면산이라든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네. 규제로 인해서 개발 제한이 많이 묶여 있는 곳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규제 때문에 그냥 팡팡 치고 나가지를 못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양재동은 TV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이제 규제들을 완화해주고 규제들을 풀어가면서 개발을 하겠다고 서울시에서도 말을 했고 정부에서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RNCD다 여러 가지 신분당선 또 연장을 한다 뭐 GTX 노선 C 노선까지 들어온다라고 말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현재보다는 장래가 훨씬 더 밝아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양재동 전체를 봤을 때 아파트 네. 단지가 별로 없거든요. 네. 뭐 단지형 아파트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5층 이상의 아파트니까 아파트라고 붙여진 뭐 메트로 아파트 지금 보이는 얼핏 보이는 것들이 뉴현대 아파트니 이런 아파트들 굉장히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로 표현하기에도 좀 뭐한 예, 빌라 같은 수준이죠. 아파트들이 밀집이 돼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다 아파트라고 우리가 통칭하자고요. 어차피 아파트니까. 네. 그 아파트들 중에서 어때요?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노블하우스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라. 입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교 우위에 있는 거잖아요. 양재동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네. 그렇죠. 역에 바로 붙어 있고 초중고등 같이 학교들이 옆에 붙어 있고. 그렇다고 네. 보면 굉장히 입지적으로 어떻게 보면 양재동 내에서는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아파트인 거예요. 네. 그런데 가격이 지금 중화동 아파트들, 면목동 아파트들하고 좀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네.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아파트가 그 비교 가격이란 말이야. 그 가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조금만 어떻게 보면 개발 호재가 진행이 된다고 하고 그런 어떻게 뭐 삽뜨기 이런 것만 눈에 보이게 된다고 하면 가시적인 과시 권역에만 들어온다고 하면 가격이 탕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겠죠. 예.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네. 그게 언제쯤인지. 그 언제쯤이라기보다는요. 그 개발 계획이 물론 시간이 걸리는 계획이라고 할지언정 장래성이 그만큼 담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 자체는. 네. 중화동하고 면목동에 비해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가격으로 고민할 것 같으면 저 같으면 양재동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들어오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게 나홀로라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담을 그건 의미가 드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양재동 전체의 아. 대부분이 다 나홀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네. 나홀로 아파트들 중에서는 입지가 상위권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예.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얘가 제일 새 거잖아요. 지금 3개 보고 계신 것 중에. 얘도 2001년도에 아니 지어졌더라고요. 어찌됐든 제일 새 거예요. 예, 맞아요. 제일 새 거고 뭐 여기에 가까이 붙어 있고 앞으로 여기는 뭐 양재 RNCD부터 GTX 신호선이고 뭐 신분당선 연장되고 하고 판교에서 또 바로 신분당선으로 이어지고 하다 보면 판교 네. 테크노밸리와 양재 RNCD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에 이렇게 이어지는 그 어떻게 보면은 같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네. 장래성은 어느 정도 담보돼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제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노블하우스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결론이다라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